아저씨, 다시 뛰고 싶으시죠? 제가 다시 뛰게 만들 수 있어요. 이 다리는 죽은 다리야. 네가 날 정말 뛸 수 있게 한다면 내 재산 절반 4조 원을 줄게. 아저씨, 다시 뛰고 싶으시죠? 제가 다시 뛰게 만들 수 있어요. 넓은 저택 정원에서 12살 소녀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남자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이 다리는 죽은 다리야. 내가 날 정말 뛸 수 있게 한다면 내 재산 절반 4조 원을 줄게. 어차피 난 잃을 것도 없어. 하지만 3개월 안에 못하면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주변이 얼어붙었습니다. 4조 원. 하지만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안 돼. 다솜아. 남자가 무릎의 통증을 이겨내며 달려갔습니다. 위험에 빠진 소녀를 향해 4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두 다리로 뛰어간 겁니다. 대체 석 달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놀라운 반전과 기적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석 달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석 달 전 5월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제 몸은 제가 잘 알아요. 어둠 속에서 36살의 남자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얼굴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안 돼. 안 돼. 코치님. 비명을 지르며 깨어난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박서준. 4년째 반복되는 악몽이었습니다. 서준아, 괜찮아? 문이 열리며 장민호가 들어왔습니다. 4년 전 그 사고 이후 서준의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또 꿈 꿨어?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민호가 물을 건넸습니다. 코치님이 화난 상태로 운전하셨으니까. 서준이 내 잘못이 아니야. 그 말이 서준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맞아. 내가 화를 냈으니까. 그날 아침 저택에 새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새로 오신 청소 담당자분들입니다. 한지민은 12살 딸 다솜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에게 휠체어가 다가왔습니다. 무표정한 얼굴, 죽은 듯한 눈빛, 서준의 시선이 다솜 모녀를 스쳤습니다. 관심 없다는 듯 다솜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저 사람이에요?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걱정하셨던 오후 복도에서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4년 전 사고 나고 다 떠났지. 사고 전까지는 코치님이 계셨는데 그 사고로 돌아가시고 다솜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코치님?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분? 저녁 무렵 서준의 방에서 물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솜은 문틈으로 보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는 남자. 저 사람 많이 아파하고 있어. 다솜은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기억했습니다. 다솜아, 할아버지가 못다한 일이 하나 있단다. 그 사람을 꼭 도와주렴. 그날 밤 서준은 홀로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휠체어. 움직이지 않는 다리. 코치님 미안해요. 제가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창밖 정원에서 다솜이 서준의 방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사흘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다솜은 거실에 서준을 보았습니다. 혼자 창밖을 바라보는 뒷모습.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아저씨. 다솜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서준이 휠체어를 돌렸습니다. 뭐야? 아저씨, 다시 뛰고 싶으시죠? 제가 다시 뛰게 만들 수 있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거실에 있던 직원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장민호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서준아, 이 애는 청소부 딸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서준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다솜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다리는 죽은 다리야. 세계 최고 의사들도 다 포기했어. 12살짜리 꼬마가 뭘 할 수 있다고? 다솜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거든요. 서준의 입가에 냉소가 번졌습니다. 좋아. 그럼 내기하자. 내가 날 정말 뛸 수 있게 한다면 내 재산 절반 4조 원을 줄게. 하지만 3개월 안에 못하면 이 집에서 당장 나가. 거실이 술렁였습니다. 4조 원? 다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근데 아저씨, 전도는 필요 없어요. 뭐? 그냥 아저씨가 다시 뛰면 좋겠어요. 아저씨 눈이 너무 슬퍼 보여서요. 서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주변이 당황했습니다. 장민호가 다솜을 노려봤습니다. 서준이 휠체어를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좋아. 돈은 내 마음대로 해. 하지만 조건은 그대로야. 3개월. 3개월 안에 날 뛰게 하지 못하면 당장 나가는 거야. 알겠어요. 그 순간 엄마 한지민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다솜아, 무슨 짓이야? 죄송합니다. 애가 철이 없어서. 장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요. 서준아, 그냥 넘어가. 애 장난이잖아. 아니야. 서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3개월. 오늘부터 시작이야. 7월 1일 아침에 내가 뛰지 못하면 짐 싸. 엄마, 괜찮아요. 제가 정말 할 수 있어요. 한지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솜아, 제발, 괜찮을 거예요. 제가 꼭 성공할게요. 그날 밤 장민호는 서준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서준아, 진심이야? 저 꼬마 말을 믿는 거야? 믿지 않아. 그냥 재미있어서. 어차피 난 이미 끝난 인간인데. 장민호는 서준의 눈 깊은 곳을 봤습니다. 아주 작은 희망이 보였습니다. 이건 위험해. 저 꼬마를 막아야 해. 한편 다솜의 방에서 소녀가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할아버지의 글씨로 빼곡히 적힌 치료법. 할아버지,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수첩 첫 장의 문구. 믿음은 기적을 만든다. 마음이 먼저 살아나면 몸도 따라온다. 다솜이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할 수 있어. 할아버지가 함께 하시니까. 3개월의 기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다솜은 서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저씨, 치료 시작해도 될까요? 다솜이 바지를 걷어 올렸습니다. 창백한 다리, 4년간 움직이지 않은 다리. 다솜은 조심스럽게 다리를 만졌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서준은 피식 웃었습니다. 아직 살아있어요. 신경은 죽지 않았어요. 다시 깨울 수 있어요. 다솜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할아버지의 경락지도. 먼저 다리한테 인사해 보세요.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우리 몸은 다 살아있대요. 미워하면 죽고 사랑하면 살아난대요. 서준은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 다리야. 미안해. 말을 하면서도 서준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다솜의 손이 발바닥을 눌렀습니다. 용천열이에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서준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하지만 다솜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찾아왔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같은 치료를 받던 서준은 발바닥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뭔가 느껴졌어. 다솜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깨어나고 있어요. 다솜의 손이 무릎을 눌렀습니다. 경락이에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찌릿한 감각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땀이 서준의 이마에 맺혔습니다. 아프지만 뭔가 살아나는 느낌. 참으세요. 막힌 걸 뚫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움직여봐요. 발가락. 서준은 집중했습니다. 평소처럼 아무 일도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엄지발가락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정말 미세하게. 자세히 보아야만 알 수 있을 정도였지만 움직였어. 다솜아, 움직였어.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년 만이었습니다. 다솜의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할아버지, 봤죠? 복도에서 모든 걸 지켜보던 장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안 돼. 절대 안 돼. 그날 밤 장민호는 서준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잠든 서준. 침대 옆 약통.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신경마비제를 약통에 섞었습니다. 조금씩. 들키지 않을 정도로. 내일부터 효과가 사라질 거야. 장민호는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복도 끝에서 야간 청소를 하던 한지민이 있다는 것을.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준은 아침마다 장민호가 건네는 약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다솜아, 다리가 다시 감각이 없어. 다솜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며칠 전부터 다시. 서준은 발가락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민이 걱정하는 딸을 불렀습니다. 다솜아, 사실은 며칠 전 밤에 장 코치님이 아저씨 약통에 뭔가 넣는 걸 봤어. 다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분명히 봤어. 이상한 약병에서. 그런데 일자리 잃을까봐. 다솜은 서준의 방으로 달렸습니다. 아저씨, 그 약 먹으면 안 돼요. 서준은 막 약을 먹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왜? 다솜은 약통을 받아 냄새를 맡았습니다. 특유의 쓴 냄새가 나요. 할아버지가 약 구별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뭔가 섞였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장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이 약 장 코치님이 바꾸셨죠? 무슨 헛소리를. 우리 엄마가 봤어요. 며칠 전 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형, 사실입니까? 장민호는 땀을 흘렸습니다. 서준아, 그럼 형이 먹어보시죠. 장민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정적? 장민호는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약통을 낚아챘습니다. 좋아. 먹어주지. 그는 약 하나를 입에 넣고 삼켰습니다. 물도 없이. 봐. 아무 문제 없어.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나가주십시오. 서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서준아, 지금 당장 나가시라고 했습니다. 장민호는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발걸음이 휘청거렸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장민호는 애써 정상인 척 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를 절뚝이며 복도로 나갔습니다. 다솜과 서준은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서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형이 4년 동안 정말 약을. 다솜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서준이 다솜을 쳐다봤습니다. 너는 정말 누구니? 할아버지가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약 구별법, 경락, 사람 몸 고치는 법. 할아버지는 아픈 사람들 많이 고치셨어요. 그리고 아저씨를 꼭 도와달라고. 왜 나를? 할아버지가 아저씨를 아셨어요. 옛날부터. 서준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옛날부터? 다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서준은 한참을 다솜을 바라봤습니다. 알겠어. 대신 약속해. 날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할아버지 이름 걸고.
그날부터 서준의 회복은 가속화되었습니다.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준의 다리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약을 끊은 후부터는 발가락을 움직이고 발목도 굽혔습니다. 다솜아, 이제 말해줄 수 있어? 할아버지가 누구였는지. 다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이름은 이태호예요. 이태호? 설마 국가대표팀 주치이셨던? 네. 할아버지는 20년 넘게 선수들 돌봐주셨어요. 아저씨도 어렸을 때부터. 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16살 서준. 처음 국가대표 발탁. 서준아, 잘했어. 내가 내 몸 챙겨줄게. 이태호 선생님, 그리고 고석진 코치님. 순간 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 분이 항상 함께 날 돌봐주셨어. 훈련 후 녹초가 된 몸. 이태호 선생님의 침치료. 고석진 코치님의 격려. 두 사람은 20년 가까이 서준을 키웠습니다. 올림픽 금메달 2개, 세계 1위. 할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아저씨 다리를 치료해 드리고 싶어 하셨어요. 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저씨는 미국이랑 독일에 계셨죠. 유명한 의사들 치료받으러.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4년 동안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지. 할아버지는 당장 달려가고 싶어 하셨대요. 근데 다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집은 그때 이미 아빠 병 때문에 할아버지가 모으셨던 재산을 전부 써버린 상태였어요. 서준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병원비, 약제비, 간병비, 재활비. 끝도 없이 돈이 들어갔어요. 2년 동안. 결국 할아버지 돌아가실 즈음에는 엄마가 청소일이라도 해야지 우리 집은 먹고 살 수 있었어요. 다솜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아빠는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1년 후에 할아버지도.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이 수첩 주시면서 다솜은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서준이를 꼭 도와줘야 한다. 석진이가 마지막으로 부탁했던 일이야. 고석진 코치님이요. 나이 차이는 나지만 할아버지랑 절친이셨대요. 사고 나기 전날 밤에 할아버지한테 전화하셨대요. 만약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서준이를 꼭 부탁한다고. 서준은 숨이 막혔습니다. 코치님이 뭔가 알고 계셨던 거야?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석진이는 끝까지 서준이 걱정했다고. 서준은 다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이 선생님, 코치님, 그리고 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이 날 포기하지 않았구나. 다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아저씨 차례예요. 다시 일어나서 뛰는 거. 그게 할아버지랑 코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젠 알겠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준은 지팡이를 짚고 방 안을 걸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한 걸음. 다솜아 봐. 내가 걷고 있어. 다솜의 마음이 아렸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계시죠? 재활치료를 하루하루 이어가던 중 문제가 생겼겠습니다. 장민호가 집을 나간 뒤 회사 일이 쌓여갔던 겁니다. 서준은 휠체어에 앉아 4년 만에 서류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8조 원 규모의 스포츠 기업. 천재 러너에서 사업가로의 변신. 하지만 어려서 시작한 탓의 관리는 고석진 코치님과 장민호 형에게 맡겼습니다. 서준은 서류를 보다 멈췄습니다. 용품 생산과 유통 과정의 금액이 맞지 않았습니다. 서준은 거래처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사장님,
납품단가 확인하려고요. 회장님, 사실 장 코치님이 가격 덤핑을 시켰습니다. 유통 담당하시면서 조금씩 시작한 금액이 점점 커진 상황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준은 회계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과장, 내가 사업을 맡은 이후로부터 장부 대조 좀 부탁합니다. 며칠 후 보고가 왔습니다. 회장님, 80억이 빠져나갔습니다. 조금씩 빼돌리다 사고 후 더 대담하게요. 저희 회계팀도 장 코치님이 생산 쪽과 담합을 한 상태에서 보고를 받은 거라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형이 80억을. 그때 서준은 찰나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사고 전날 밤 차고에서 들려온 고함. 장민호와 고석진이 크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보안실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차고 CCTV 있습니까? 한 달마다 자동으로 리셋됩니다. 하지만 본체는 보존하고 있습니다. 서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렌식 전문 회사에 하드디스크를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복원된 영상. 서준은 화면을 재생했습니다. 4년 전 사고 전날 밤 차고 고석진이 장민호와 마주 섰습니다. 고석진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50억? 50억을 횡령했어. 증거가 여기다 있어. 장민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일 아침 서준이한테 말할 거다. 고석진이 돌아섰습니다. 장민호는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서준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코치님이 횡령을 알아내고 다음날 나한테 말하려고 그때 차에서 말을 꺼내셨나? 사고는 다음날에 났습니다. 아저씨, 이건 그냥 사고가 아니었던 거예요? 서준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났습니다. 창고로 향했습니다. 사고 차량, 4년 동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증거가 어딘가 있을 거야. 반드시. 그의 눈빛이 타올랐습니다. 서준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를 찾았습니다. 물에 잠겨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포렌식 전문가에게 음성 복원을 맡겼습니다. 이틀 후 복원된 파일. 서준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4년 전 그날 아침 차 안. 고석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준아, 어제 장부 봤는데 민호가 좀 이상한 거래 내역이 있더라. 서준의 목소리가 짜증 섞여 나왔습니다. 꼼꼼한 민호 형이 그럴 리 없어요. 서준아, 그래도 코치님은 생산산 일 모르시잖아요. 형 의심하지 마세요. 정적? 그때 서준의 목소리. 또 코피네. 휴지 소리. 코를 푸는 소리. 고석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봐, 또 코피야. 내가 지금 몸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 괜찮습니다. 괜찮긴 뭐가. 사업이랑 운동 둘 다 하겠다고 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서준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했는데요? 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 제대로 자긴 해? 밥은 먹어? 훈련 때 비틀거리더라. 저 괜찮다니까요. 내가 왜 그러는 줄 알아? 내가 걱정돼서. 그만하세요. 전 잘하고 있어요. 차 안의 공기가 뜨거워졌습니다.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 그때 서준의 신음. 흥분한 서준의 코에서 피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고석진의 당황한 목소리. 서준아, 고개 들어봐. 옷 뭉치는 소리. 고석진이 운전하면서 서준의 코피를 닦아주려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 잠깐만. 서준이 고석진의 팔을 거부하듯 밀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경적 소리. 빵빵. 앞에서 비틀거리던 트럭이 차선을 넘어왔습니다. 졸음운전이었습니다.
핸들 꺾는 소리, 끽, 급브레이크.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이래? 왜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 결국 트럭을 피하려다 벼랑 쪽으로 핸들이 틀어졌습니다. 코치님, 가드레일 부서지는 소리, 떨어지는 느낌, 쿵, 거대한 충격음, 정적, 녹음이 끝났습니다. 서준은 바닥에 앉아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내 잘못이었어. 코치님이 날 걱정해서 내가 밀치지만 않았어도 나 때문에 내가 코치님을 죽였어. 다솜이 말했습니다. 그건 사고였어요. 아니야. 내가 코치님 말 들었어야 했어. 민호 형 의심했어야 했어. 코치님, 죄송해요. 4년 동안의 죄책감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깨달았습니다.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었어. 다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급브레이크 소리가 났는데 차가 안 멈췄어요. 서준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형이 뭔가 했을 거야. 반드시 밝혀낼 거야. 서준은 사고 차량을 정밀 검사에 보냈습니다. 4년 동안 폐기하지 못했습니다. 고석진 코치님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이틀 후 정비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브레이크 라인이 절단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게 잘렸습니다. 고의입니다. 그날 오후 포렌식 회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블랙박스에서 사고날 새벽 영상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서준은 파일을 받았습니다. 사고 당일 새벽 4시, 차고, 어둠 속에서 장민호가 차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잣말이 들렸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유튜브에서 브레이크 1분 만에 고장내는 법이라더니 왜 이렇게 어려워? 툭!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 장민호가 차 밑에서 나왔습니다. 꿀 같은 직장을 놓칠 수는 없지. 고 코치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발인 때 찾아가겠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노였습니다. 서준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모든 증거와 함께 경찰이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며칠 후 서준은 잔디밭 정원에서 다솜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걸을 수 있게 된 이후로 치료는 금방 끝났습니다. 땀을 흘린 서준은 맨발로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정원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장민호였습니다. 장민호는 다솜을 보며 분노에 휩싸인 눈으로 외쳤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옆에 있던 화분을 집어 다솜에게 던졌습니다. 다솜아, 안 돼. 서준은 휠체어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순간 서준은 다솜을 향해 뛰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모든 것이 느껴졌습니다. 발밑의 잔디, 부드럽고 시원한 촉감, 폐로 들어오는 공기, 상쾌하고 차가운 느낌, 가슴속에서 뛰는 심장, 쿵쿵쿵, 희열이 온몸을 휩쌌습니다. 서준은 다솜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감싸 안았습니다. 퍽! 화분이 서준의 등에 맞았습니다. 으윽! 아저씨! 사이렌 소리. 경찰들이 정원으로 들어와 장민호를 체포했습니다. 서준은 다솜을 꼭 안은 채 지켜봤습니다. 코치님, 이 선생님, 이제 편히 쉬세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준은 운동장에서 다솜과 함께 뛰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빨라지셨어요. 그래. 근데 말이야. 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구 덕분에 다리가 나았는데 누구 덕분에 등이 또 아프다. 다솜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내심 뿌듯했습니다. 두 사람은 햇살 아래 함께 달렸습니다. 서준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4년 만에 되찾은 자유. 4년 만에 느끼는 바람.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코치님, 이태호 선생님, 그리고 다솜이.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었습니다.